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상욱의 양자공부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현대 물리학 입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김상욱 교수님이 쓰셨고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선택을 했냐면요. 지금 알쓸신작 시즌 3에 출연하고 계신데요. 유시민 작가님, 김영하 작가님, 또 김진애 박사님, 김상욱 박사님 이렇게 출연하고 계신데 너무 생소한 거예요. 양자 역학이라는 것이. 그리고 굉장히 또 멀리 있는 학문 같고 너무너무 또 고급진 학문, 어려운 학문 같아서 알쓸신잡을 보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책을 한번 읽고 나면은 김상욱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책을 좀 골라서 읽었습니다. 김진애 박사님은 이제 전에도 제가 읽은 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왜 공부하는가 책을 하나 더 읽고 리뷰를 했었는데요. 김상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전혀 낯설고 아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양자 공부란 책을 대출해서 읽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대출을 해서 읽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이제 대출 기간이 넘겨버려서 대출을 반납을 하고요. 다시 이번에 두 번째로 빌렸습니다. 다시 도전하자 그러고 두 번째로 빌렸는데 역시나 어려워서 제가 중간쯤 읽다가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여유가 준비가 안 됐구나. 다음에 읽자. 그러고 또 이제 포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책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는 끝까지 읽을 수 있다 이러시는 분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에 보면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핵심은 원자인 것 같습니다. 원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가 핵심 문장인 것 같아요. 프롤로그에서 원자의 중요성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인간이 컴퓨터와의 전쟁에서 거의 패했어요. 전멸 직전까지 내몰렸어요. 그런데 남은 과학자 한 사람하고 아이들 몇 명만이 살아남아서 이제 마지막 스위치를 누르면 그 과학자 한 명하고 컴퓨터가 산산이 조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터미네이터들은 동작을 멈추게 되죠. 대신에 이제 아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고요. 이게 시간이 촉박하니까 아이들이 지금과 같은 문명을 일으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과학자니까 폭발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한 줄의 문장을 적어서 아이들한테 남기는 거죠. 다시 문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학자라면 살아남은 인류가 다시 문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단 하나의 문장에 가장 중요한 단서를 남겨서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떤 문장을 남겨야 하는가? 이런 글이 쓰여 있는데요. 뭐 보통 생각하면은 뭐 너희들을 사랑한다. 우리 그러잖아요. 뭐 사랑한다. 그 말밖에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벌써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는 좀 다른가요? 다른 답을 남겼습니다. 어떤 글이냐면요.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남겨서 아이들한테 전해준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과학이 알아낸 가장 심오하고도 중요한 발견은요. 모든 것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저는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참고 읽는 거죠. 모르지만 다 이해는 못했지만 우리 주변의 빈 공간은요. 기체로 가득 차 있다고 해요. 기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도 알 것 같아요. 그죠? 기체지 뭐. 그리고 그렇지. 기체가 원자야.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제일 처음 듣는 소리는 바로 이 원자들의 진동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재밌는 글이 있어요. "부엌의 된장찌개 냄새가 내 코까지 온 것일까?"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된장찌개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게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냄새의 기본 단위는 원자에 있다기보다 분자에 있다. 허나 분자라는 것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색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죠. 또 이제 된장찌개를 구성하는 재료는 굉장히 많잖아요. 물도 있고 된장도 있고 된장은 콩으로 만들어졌고 콩을 발효시킨 것이니까 또 발효 세균의 시체도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이렇게 뭐 유기물은 아주 복잡한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로 보면은 탄소, 산소, 질소, 수소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끓이기 전까지 얌전히 있던 된장찌개의 원자 분자들이 과열되어서 끓으면은 이제 공간으로 훨훨 날아가서 온 집안의 구석까지 냄새가 이제 퍼져나간다는 거죠. 뇌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막의 원자 통로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유전 물질이란 다름 아닌 DNA다. DNA는 원자로 되어 있다. DNA도 우리 주위를 날아다니는 기체나 구수한 된장찌개,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과 똑같은 원자들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다만 원자들이 다른 형태로 조립되어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네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원자를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이요, 바로 이 책의 주제인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원자를 이해해야 하고요. 원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인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좀 양자역학이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막 너무 굉장히 정말 어려운 학문처럼 느껴지긴 하네요. 그 뒷장에 이제 사랑의 양자역학이라고 교수님이 쓰신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처럼 생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랑의 양자역학. 양자역학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랑의 양자역학이라고 이렇게 쓰셨을까요? 전자의 위치는 자체로 실제하지 않는다. 양성자같이 조그마한 계집애가 광자같이 이중적이던 그 계집애가 나노미터보다 더 짧은 파장으로 나를 측정한다. 순간 나는 보어의 수소처럼 사정없이 그녀의 위치로 붕괴해버렸다. 번쩍 광자를 내며 클릭 소리를 내며 심장이 바닥에서 들뜬 상태까지 주기 운동을 계속했다. 첫사랑이었다. 양자역학을 가지고도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는지, 그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시까지 쓰셨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긴 이분이 이제 이 교수님이 양자역학을 하게 된 것이요. 뭐 아버지가 고2 때 이렇게 책을 읽으라고 주셨대요. 그래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책은 끌리지 않았는데 이 양자역학에 관련된 책을 읽는 순간 나는 양자역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양자역학에 빠져드셨다고 해요. 그럴 수도 있나요? 정말 그 뭔가 끌림이라는 거는 각자 사람마다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다르니까 이런 학문도 하고 저런 학문도 하고 각자 전공하는 분야가 다른 것도 같습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은 원자를 기술하는 학문인데요. 원자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요. 그냥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면 된다고 하네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와플도 원자로 되어 있고요. 칼로 와플을 둘로 나누고 또 다시 반으로 이렇게 나누고 또 나누고 해서 27번 정도 나누면요. 원자 하나의 크기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원자 하나의 그 크기가요. 0.0000001cm라고 합니다.
원자는 크기만 작은 것이 아니고요. 원자는 구형의 솜사탕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한가운데에 이제 작은 씨가 들어있고요. 또 솜사탕의 솜은 전자, 씨는 원자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전자는 음전화,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는데요. 양전하와 음전하의 양이 정확히 일치해서 전체적으로는 중성의 상태를 형성하고요. 원자핵은 원자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크기가 원자 반지름의 10만 분의 1에 또 불과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제 작다는 거겠죠? 전자가 그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또 이 전자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요. 이제 뭐 저희가 많이 익숙한 뭐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나 이런 과학자들도 나오긴 하지만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또 정말 알 수 없는 많은 또 공식들도 나옵니다. 공식들도 나오고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과학적 이론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이게 알 듯 모를 듯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런데 대부분 저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 양자역학에 카오스는 없다.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까지 읽다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계속 페이지만 넘기다 보니까 안 되겠다. 다음에 읽자. 다음에 좀 더 과학적 지식을 쌓은 다음에 읽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알쓸신잡을 계속 보다 보면은 끝날 때쯤에서는 좀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알쓸신잡 다 본 다음에 책을 다시 한번 읽는 것에 도전하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상욱의 양자공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전에 성공하신 분들은 꼭 댓글에도 성공하셨다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